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구독자 여러분, 네. 요즘 투자가 잘 혹시 안 되신다면, 네. 계좌의 수익률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전데요? 아마도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우리 그 투자와 아주 밀접한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과학 이야기? 얼룩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예. 얼룩말이 어. 하얗고 까맣고 그런 줄무늬 있는 말이죠.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하얀 줄무늬일까요? 까만 줄무늬일까요? 그거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오, 대체로는 까만 게 줄무늬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네. 하얀 백지에다 까맣게 뭐 쓰고 그리고 네, 하다 보니. 네. 근데 하여튼 제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줄무늬는 하얀색이다. 아, 원래 까맣다? 원래 까맣다. 제 정답이 맞죠? 하얀 줄무늬. 원래는 까만 애였어요. 얼룩말이? 원래는 까만 흑마였는데 흑마에서 흰 줄이 있는 흰 거다? 줄이 생겼다. 아닙니까?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서 그렇지, 말이 된 그렇지, 거다? 그렇지. 아,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어? 까만 까만 줄을 줄 아니겠습니까? 흰 줄. 막 태어난 얼룩말이 애가 시커먼 봐 이상하잖아. 일단 하얗겠지. 그걸 확인해 보려면 네. 뭘 보면 좋을까요? 애기. 그래서 애기 태어날 때부터 얼룩무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요. 처음부터 얼룩무늬죠. 진짜 모르겠네요. 그거 진짜. 네.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예. 얼룩말 출산 장면을 찾아봤는데 예. 그 출산 직후부터 이미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얼룩무늬를 가지고 태어나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네, 예. 그대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걸로 음. 봤는데 이제 이거를 처음 이제 궁금해서 찾다가 예. 얼룩말에 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되게 많구나라는 아. 것을 깨닫고 예. 이 사람들이 얼룩말에 대해서 잘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예. 그게 투자가 안 되는 원인인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지. 왜 안 되냐고. 네. 그럼 그런 게 아니라면. 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네, 오늘 예. 한번 얼룩말 얘기를 알겠습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얼룩말이 도대체 왜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얼룩무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른다. 아, 그래 아직 모른다? 어, 모르지만 모른다. 관련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 모르니까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무슨 예. 연구를 하지 그거? 심지어 이 논란이 처음 공식적으로 촉발된 것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다윈과 예. 그러니까 진화학자로 유명한 다윈과 그다음에 다윈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역시 진화의 생각을 공유했던 월리스라는 분이 계세요. 예. 두 분의 대화에서도 얼룩말 쟤는 왜 대체 저렇게 눈에 띄는 줄무늬를 가지고 있지라는 대화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네. 다윈이 보기에도. 야생에서 하기엔 너무 불리해 보이잖아요. 예. 저 눈에 너무 잘 띄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추측하자면 네. 얼룩무늬 때문에 맛이 없어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보기에 뭐 저거 저렇게 어떻게 생겼어? 먹어, 저거? 저렇게 생겼어? 예. 그런 목적이 네.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얼룩말에 대해서 본격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는데요.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도 깜짝 놀라겠어. 저게 왜 머릿속에 안내와 상상하시는 있어. 모습 그대로죠. 네. 저 밑에 서울시내에 나왔던 얼룩말. 네. 그 뉴스 장면을 캡처했어요. 예. 근데 잘 보시면 이 얼룩말들이 세 개가 다른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들입니다. 종이 달라요? 네, 맞습니다.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 일단 가장 뭐랄까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로 사용되는 건 역시 줄무늬겠죠. 예. 그래서 똑같아 지금 보이는데요? 같은데. 이 위에 있는 얼룩말 같은 경우에는요, 그 까만 선 사이에 약간 희미하게 옅은 선들이 하나씩 더 들어가 있죠. 예. 그렇죠. 이런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또 그게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 사진은 제가 마지막에 바꾸는 바람에 다른 친구가 들어왔는데 예. 원래 들어있던 친구는 이 무늬가 굉장히 너비가 넓은 폭의 까만 줄이 여러 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얼룩말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다른 종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기다 보니 무늬가 그렇게 됐을 뿐인지. 네. 그러니까. 외계인이 보면 안승찬과 이진우도 다른 종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종을 구분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예. 얘네가 다른 종인 걸 확인한 거는 이제 사는 지역이 너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한 종류는 산이 있는 그런 지역, 한 종류는 뭐 초원 지역, 예를 들어 한 그 종류는 둘은
번식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저 무늬가 달라도. 예, 아종으로 또 겹치고 있기 때문에 분류 확산으로 생식적 격리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들 사이에는 교배가 가능한 것 같아요. 종이 다르면 원래 교배가 안 됩니까? 아, 종에 대해서 정의가 지금 요즘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좀 보다 가까운 과거에서 있었던 종의 정의는 두 종이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다시 생식적인 능력이 있어야지만 두 부모를 같은 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사자랑 호랑이를 교배하면 이제 자손이 나올 수 있다고 예, 하거든요. 예. 라이거라고 네. 알고 계시죠? 근데 라이거 같은 경우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럼 암놈 라이거, 순놈 라이거끼리는 서로 아이를 못 낳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아는 해요? 좋아할 수는 있죠. 좋아는 하는데.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근데 불임이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렇기 안타깝네. 때문에 그걸로 안타깝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친구의 부모님은 다른 종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만약에 라이거가 생식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부모님은 같은 종이구나. 이제 이렇게 구분을 네. 했었습니다. 예. 아하, 예. 네, 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DNA 분석이나 이런 다른 보조적인 수단들이 나오고, 예. 그다음 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가지 그 요인만 기준으로만? 가지고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 네. 네, 지금의 현대 생물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예.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 생각하는 얼룩말의 무늬는 몸통을 가지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줄무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친구가 그럼 온몸에 다 세로 줄무늬냐라고 본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다리 네. 쪽에는 가로 줄무늬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차이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 이걸 미리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제 뒤에 예. 그거랑 관련된 실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네. 봅시다. 그래서 처음 보여드릴 사진은요. 네. 이건데요. 처음에 이제 대화 나누신 것 중에서 도대체 뭐가 줄무늬냐? 흰 것과 검은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포유류 같은 경우에 털의 색깔에 관여하는 우리 피부 색깔도 마찬가지고 관여하는 색소를 멜라닌 색소로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발현이 되게 되면 그 부위에 이제 색소가 나오게 되니 당연히 어두운 색이 될 거고 그게 발현되지 않으면 밝은 색이 되겠죠. 예. 이제 사람의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얼룩말의 배에 있는 피부 예. 세포를 잘라서 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앞다리 쪽에 그 검은색 부위를 예. 이제 본 건데요. 지금 이 동그라미가 모근에서 이제 모낭에서 정확히는 모낭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 화면 앞쪽으로 털이 이렇게 자라 나올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가로로 잘라 놓은 거죠. 예. 이 부분을 보면은 멜라닌 색소가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저 수가 동그란 있고요. 게 털이에요. 털. 네네. 털이 털을 이제 이렇게 잘랐더니 우리 눈앞으로 이렇게 털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모낭을 자른 잘랐더니 거라서. 네. 네. 털에 닿으면 하얗더라. 네, 정확히는 털의 뿌리가 하얗더라. 나올 그 부분이 예. 색소가 따로 없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앞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앞다리에 검은색 그 줄무늬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예. 그 부분을 봤더니 이렇게 까맣게 모낭마다 멜라닌 색소가 주변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까만 부분을 했더니 모낭이 까맣고 하얀 부분을 했더니 하얗다. 그게 아니고? 네. 맞죠. 맞죠? 근데 너무 여기서 또 한 당연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 이것은 이제 최근에 확인한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얼룩말이 털이잖아요. 예. 근데 털 밑에 사실은 피부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예. 털을 다 뽑으면 이제 그 밑에 피부가 네, 드러날 텐데 네. 피부 색깔을 확인했더니 전부 다 검은색이었다고 합니다.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원래 얼룩말은 까만 애였는데 하얀 털이 난 거지. 하얀 부분.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피부색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게 맞고요. 예.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랑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털이 온몸에 자라 나왔다면 이제 네. 검은색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털로 나오는 과정에서 색소 발현이 차등 발현이 생겨나서 색소가 있는 쪽은 이제 까만 털이 자라 나오게 되고 예. 멜라닌 색소가 발현되지 않는 쪽은 이제 하얀 털로 자라나게 된 걸로. 그래서 얼룩말은 까만 녀석이었다 원래. 얼룩말 원래 까만 녀석이었다. 그래서 가끔 돌아다니는 사진들 보면 검색하는 찾았는데 탈모 얼룩말들이 보통 이제 그 드론 나와요? 같은 걸로 찍힌 걸 보면은 예. 털이 빠진 자리에 이렇게 까만 피부가 드러나 있는 것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왜 흰털이 났습니까? 처음에 우리 질문. 얼룩말은 왜 대체 흰털이 났느냐? 현상만 물어보시는 거라면 유전자입니다. 흰털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색소 발현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았고요. 그걸 갖고 있지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까만 털 부분은 이제 그게 나와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 그 방향이 아니라 예.
대체 얘네는 왜 이런 모습으로 진화를 했을까? 이런 색깔을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지? 예. 가 우리의 핵심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나요? 질문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질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질문까지 선생님이 정해주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내공이 엄청나죠. 예. 어찌 배워보죠. 네. 예. 그 핵심 질문. 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왜 얼룩말은 줄무늬가 생겼을까요?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줄무늬 관련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관련된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추측을 보면 이 정도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화면 보여주시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좀 4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사실은 뭐 그냥 썰만 얘기하면 막 20가지가 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네. 이제 그룹핑을 한 거죠. 첫 번째 그룹은 이제 포식자 회피에 관한 회피요? 건데 회피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라서 이상한데 저렇게 눈에 띄는 무늬를 가지고 무슨 회피지? 라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맛없어 다시 보이네. 생각하면 뭔가 이제 우리 얘네가 항상 사막이나 이런 탁 트인 데만 사는 게 아니니까 예. 좀 긴 풀이 자라는 지역에서 적당히 숨으면 예. 그 풀에 긴 세로로 길쭉길쭉하게 뻗어 있는 풀과 예. 그다음에 이 아이의 엉덩이 무늬가 또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위장 효과가 있어서 마치 은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포식자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이 또 첫 번째 그룹입니다. 나름 감춘 거다. 네, 나름 보호색이다. 그쵸, 나름 자기가 살던 환경에서는 그게 보호 무늬이다. 근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 아, 그러면 뭐 갈색이랑 이런 걸로 하든가 초록색으로 그렇지. 하든가. 너무 눈에 띄어. 나름 노력한 거지 않습니까? 1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이점인데요. 이제 본인들의 사회생활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생활이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동물이니까 아무래도 좀 구애활동 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예. 아니면 자신의 무리들 내 친구 얼룩말들을 잘 알아보는 거에 어떤 표지로 그 얼룩 무늬들로 삼는다. 즉, 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저기 우리 무리가 있어. 이제 이렇게 찾아갈 수 내 있다는 친구 거죠. 찾는- 네, 봐봐, 이거 1번과 2번이 충돌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1번은 눈에 안 띄게. 2번은 완전 반대적인 해석이네. 눈에 띄지만 내 친구 알아보게. 내 친구를 잘 알아보고. 내 친구를 왜 알아봐야 되죠? 이 친구들은 이제 혼자 살면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아, 무리 생활을 하는 게 엄마 유리하기 잃어버릴까 때문에 봐. 네, 엄마를 잘 찾아야 얼룩말이 하고 이번에 기사에 나온 것도 보니까 무리에서 떨어지면 매우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탈출한 애도 너무 외로워서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아, 외로움 많이 타나 봐요. 네, 얼룩말이. 네. 얼룩말이 좀 외로움도 많이 타고 게다가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 함부로 잘못 데려오면 새끼를 낳지 않는다 그래요. 생식을 거부하는 외로워서?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좀 뭐랄까 그런 안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쉽게 적응을 하려고 하지 않는 예. 좀 이거를 다른 말로 좀 성격이 포악하다라고 아. 설명해 놓은 책들도 있긴 있는데 좀 까탈스럽다. 길들이기 어려운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가축화시킨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얘는 겉모습을 보면 말이나 당나귀로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축화하지 못한 이유 중에 성격을 예로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민해서.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럼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외롭거나 그러면 아이를 안 낳는 건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겠지. 스트레스를.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순놈이 접근을 안 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순놈은 접근하는데 앞말이 출산을 거부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네, 네. 각각 다른 사례들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예. 추측이 추측한다는 있고 거죠. 네. 세 번째 이유로서 얘기하는 것은 가설로 얘기하는 것은 온도 조절입니다. 왜냐면 네. 보통 이 친구들이 사는 환경들이 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그거를 몸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럼 좀 냉각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줄무늬니까 우리가 보통 더운 여름날에 검은색 옷을 입으면 더 덥고 따뜻하고. 예. 그다음에 하얀색 옷을 입으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 가만 보면 얼룩말은 까만 부위도 있고 하얀 부위도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추측을 했냐면 까만 부위에서는 열을 잘 흡수하고 하얀 부위에서는 열을 내보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공기에 순환이 생기잖아요. 예. 그 털 표면에서. 그죠? 우와. 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그렇겠죠? 생기고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기 순환이 생기는데 그런 게 바로 냉각 효과를 일으켜서 얼룩말이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설에 대해서 너무 네. 미세할 것 아이고 같은데요? 기특한 가설이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와 그리고 뒤에 보여드릴 연구에서는 이게 왜 맞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아. 이게 왜 틀리다고 생각하는지를 실험적으로 알겠습니다. 보여준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것들은 사실은 늘 이제 강조하시는 그 결론적인 얘기가 없어요. 아직 모르니까요. 대신에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올 네. 예정입니다. 네. 네 번째가 가장 현재까지는 유력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설인데 파리로부터 이제 개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가설입니다. 얼룩무늬가 네. 여기서 말하는 왜요?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에 사는 온순한 그런 순한맛 파리들이 아니고요. 예. 아프리카에 살면서 전염병을 옮긴다고 알려져 있는 채채파리나 그다음에 쇠파리라고 쇠파리라고 부르긴 하는데 우리나라 쇠파리랑은 다른 종이래요. 그래서 말파리라고도 하고요. 소등해라고도 불리우는 파리들이 있습니다. 파리가 이 무늬를 싫어합니까? 네, 파리들이 이 무늬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무늬를 유지했을 것이다라는 가설입니다. 아니 파리를 쫓으려면 꼬리가 발달해야죠. 그 파리가 얼룩말을 그런 거 괴롭혀서 아닙니까? 그런 무늬가 뚜렷하지 않는 얼룩말은 파리 때문에 빨리 죽었을까요? 죽고 네, 병에 걸려서 아, 네 죽을 수가 있어서요. 사망률이 그런 높아지죠. 파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파리들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냐면요. 네. 그림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좀 그래서- 무섭게 생겼군요. 네, 선생님 모든 곤충은 키워놓으면 무섭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리랑은 조금 다른 게 이 예. 친구들은 주둥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두 친구는 같은 친구인데 채채파리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피를 빠는데요. 모기가 피를 빨아먹어요? 네, 흡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컷 파리들이 이제 산란기가 되면 이제 알을 이제 키워서 낳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특이하게 난태생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새끼를 낳을 때 새끼를 낳는 경우에 태생이라고 하고 자손을 낳을 때 알을 낳으면 난생. 난생이죠. 네. 난태생은 뭐냐면 몸 안에서 처음 이제 뭔가 발생이 일어날 때는 알이었는데 예. 몸 안에서 부화가 되고 새끼인 채로 태어나는 친구들입니다. 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몸 네. 안에서 아래 껍질이 깨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는 새끼이긴 한데 예. 몸 안에서 처음에는 알의 형태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서 그 친구들을 키워내야 되니까 네. 영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빨아먹는구나.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에 이제 피를 빨게 되는데 모기처럼 그렇게 그냥 톡 빨대 꽂듯이 꽂아갖고 먹는 친구들이 아니라 살갗을 뚫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오려내는 식으로 아. 갈가서 뚫고 그 안으로 정말 드릴 박듯이 박아가지고 와. 피를 이제 어마어마한 양을 빨아먹는다고 없구나.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침이의 형태가 모기랑은 좀 다르게 생긴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아래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주둥이 모양이 조금 독특하게 그리고 굵고 뭔가 이제 살을 약간 너무 그 너무 무섭다. 살갗을 자를 수 있게 와우. 그런 형태로 주둥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아프고요.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동물들이 싫어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이 피를만 빨아가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는데 피를 빨면서 기생충을 옮깁니다. 예. 이 친구들이 옮기는 기생충이 대표적인 게 바로 수면병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 트리파노소마라는 녀석들입니다. 수면병이요? 네, 수면병이요. 그건 뭐예요? 잠을 못 자는 거? 잠잔다고 할 때 이제 수면인데 이 네. 병에 걸리면 잠을 많이 자고요. 그러니까 기면증이라고 혹시 알고 계실 계속 텐데 잠만 오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을 계속 자게 되고 근육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이상으로 연결이 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야. 네. 그래서 이 파리들이 열대 지방에 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채채파리나 이제 소등해로 인한 그 전염병들이 크게 문제가 돼서 이 녀석들을 좀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있는데. 수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은 불문이 없는 녀석들은 그것에 희생을 당했을 텐데 네, 네. 실제로 얼룩말은 그 파리들이 접근을 안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밝혀낸다면 4번 가설이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 네. 배워봅시다. 야 진짜 신기하다. 네, 좀 신기해지셨죠? 네. 네. 와
하나씩 배워보죠. 이게 하나씩 지금 이제 그걸로 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실들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조금 이제 예.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보여드리는 것들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뒷받침하는 걸까 이제 이런 걸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는 아까 그 파리가 피를 빨면서 기생충을 옮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생충이 몸 안에 들어가서 사람에게는 수면병을 일으키고요. 동물이나 이제 얼룩말이 오늘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룩말에 들어가면 나가나병이라고 해서 결국은 근육이 마비되고 사망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하네요. 됩니다. 증상은 네, 약간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예. 아니 그러면 사람들도 저 파리 때문에 희생이 많이 될 텐데 네. 몸에다 얼룩물이 그리죠? 실제로 코만도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뒤에 나온 연구 중에 그게 이제 정말로 얘네들이 얼룩무늬를 기피한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 한 가지 방식으로 얼룩무늬 야외 활동을 할 때 얼룩무늬 옷을 입으라는 그런 어떤 와우. 지침 같은 거 네, 그런 게 아프리카에서 있다고 하고요. 예. 사실 최근 연구는 갑자기 또 새긴 하는데 예. 이제 모기도 마찬가지지만 좀 해충들이 이왕이면 좀 자손을 덜 낳았으면 좋겠잖아요. 사람의 예, 마음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불임을 시키려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해충들을 네, 유전자를 조작해서 불임 파리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걔네를 자연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예. 그럼 걔네가 자연스럽게 야생에 있는 다른 파리랑 교배를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걔는 불임이니까 걔네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몇 세대를 거듭하게 되면 이제 수가 많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파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모기를 대상으로도 그런 연구가 있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임 파리와 불임 모기를 만들어서 뿌린다. 네, 네 이제 아직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암모기한테 해요? 순모기한테 해요? 순모기에게 불임 순모기를 시술을 하고요. 불임으로 만들어서? 네, 아. 그래서 방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테스트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수행을 잘 했습니다. 모르겠네요. 근데 순모기가 아닌 모기 그냥 정상적인 모기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암모기가 평생 한 마리의 순모기와만 교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불임 모기를 퍼뜨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마리 암모기를 무력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불임 모기를 만나는 바람에 얘는 평생 이제 못 나가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암모기가 불임 모기랑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생각을. 아, 또 이런 얘기까지 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예. 그런 자료 보고 온지 어떻게 아시고 채초파리 말고 밑에 좀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소등해라는 녀석 있거든요. 네. 그 친구는 한 번 짝짓기 한다고 합니다. 한 번만 네. 평생에 한 번 하는데 근데 그리고 그거는 알도 불이무대를 생각보다 만났어. 많이 낳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걔는 다 없는 걸로 되는 거지. 야 이제 뭐 과학적이네. 등해가 그래 등해? 소등해라고. 등해? 네, 소등해. 예. 네. 아, 그거 과학적이야. 그런 속담 생기는 거 아니야? 이 등해만도 못하는 거. 또 그걸 막상 보고 나니까 저는 약간 네. 마음이 또 아, 마음이 알겠습니다. 아프더라고요. 아, 아무튼 과학적인 네. 이유가 있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연구는 이제 첫 번째 연구랑 관련이 되는데 첫 네. 번째는 이제 포식자 회피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 정말 포식자에게 회피 효과가 있을까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예. 일단은 한번 봐주시죠. 예. 이 첫 번째 실험으로 뭘 했냐면, 이 A 세트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얘가 자연에 있는 얼룩말이고, 얘는 바퀴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퀴.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이발소 앞에 돌아가는 예, 예. 뱅글뱅글 그 돌아가는 바버폴이라고 부르던데 그겁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연구자들이 테스트를 했어요. 뭘 했냐면 이것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의 시각에서든 이것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정보를 처리할까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예. 그것도 만약에 내가 포식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 그리고 내가 약간씩 움직이면서 이제 대상을 바라볼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걸 봤는데 실제로 각도를 조금씩 다르게 조절했을 때 조금 혼란이 오는구나, 착시가 일어나는구나를 처음에 확인을 한 연구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연구 때문에 포식자에게 착시를 줘서 회피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썰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다른 연구팀에서 실제로 그래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4개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얼룩말은 다른 아종이에요. 그래서 무늬가 조금씩 다르죠. 예. 이제 더 촘촘한 애도 있고 더 넓은 애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무늬가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정말로 이제 동물의 시야, 그다음에 사람의 시야로 관찰하면 어떻게 보일까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본 거, 그다음에 이건 얼룩말끼리, 이거는 사자의 시선에서, 이건 하이에나의 시선에서 본 모습이죠. 사자가 눈이 그렇게 좋진 않군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초원에서 얼룩말을 먹이로 생각을 하고 저걸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예. 윤곽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무늬가 보이면 아 저기 얼룩말이 있네 그렇죠, 정도는 그렇죠. 알아볼 수 있잖아요. 예, 딱 보이는데요? 네, 지금 네 가지 사진 모두에서 아, 여기 얼룩말 있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사자의 시각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 보고 한 건데 그 다음에 좀 어두워지는 새벽녘, 그 다음에 예. 해질 무렵, 뭐 대낮 이런 거 이제 비교해가면서 본 거죠. 어떻게 해도 지금 숨어 있는 얼룩말들은 티가 납니다. 예. 심지어 얘네는 지금 얼룩말 무리끼리 있는 건데 두 번째 가운데 사진은 얼룩말은 한 마리밖에 없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톰슨 가젤이라고 불리우는 사자의 어떤 먹이 예. 양대산맥.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서 원경으로 만들었더니 가젤은 안 보여요 거의. 근데 예. 여기에 얼룩말이 한 마리가 톡 자기 줄무늬를 보이고 있는 걸 볼 잘 수가 보인다는 있습니다. 거죠? 네. 예. 오히려 다른 피식자들은 잘 안 보이는데 혼자만 튀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확대해도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얼룩말 혼자 줄무늬를 네, 엉덩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예. 어떻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 중에 얼룩말을 찾으실 수가 아마 없을 건데 왜냐하면 정말로 얼룩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로 조합을 해봤을 때, 아, 이거 포식자 회피는 거짓말인 것 같다. 얘네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다른 보인다. 동물보다 잘 얼룩말을 더 보인다. 쉽게 찾을 수가 있더라. 예. 그래서 너네 1번은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연구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착시를 유발한다라는 연구는 2013년의 연구였는데 방금 보여드린 그냥 멀리서 보고 포식자의 눈으로 보고 해도 이제 그 대비 효과 때문에 너무 잘 보여. 이건 2016년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로 나온 거죠. 그래서 1번 이건 1번은 아니다. 네, 1번은 아니라는 1번은 데 그냥 힘이 딱 좀 들어도 아닐 것 같습니다. 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연구의 마지막 사진인데요. 아까 처음에 왜 긴 풀 사이에 있으면 조금 네. 그래도 위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있는 얼룩말을 봤는데 어떠세요? 저건 위장 효과가 있어요. 지금 맨 아래쪽에 D번은 얼룩말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저건 사슴인데. D보다 C가 더 잘 안 보여요. 예. 잘 안 보이세요? 예. 그래도 이렇게 옆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무늬가. 네. 가로로 된 것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위장이 되려면 다 세로로 있어야지. 가로로 있는 게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 저 C가 윤곽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나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네, 맞아요. 윤곽은 잘 안 보이고요. 예. 아우 죄송합니다. 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무늬가 항상 수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폭이나 두께나 너비 자체도 그 개체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길쭉길쭉한 가지 사이에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했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저도 아닌 것 같긴 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저렇게 하기에는 저런 지역에만 얼룩말이 살지 않는다라는 그렇지, 것도 그렇지, 역시 그렇죠, 힘을 그렇죠. 실어주는 네, 그렇지. 이유가 그냥 초원에 되었습니다.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동물이 뭔가 생존하는 건 넘버원 본능인데 예. 저게 저렇게 생존 효과가 있으면 세상 모든 동물이 다 얼룩무늬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지. 실제로 저렇게- 연구 논의에 그런 네. 사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다른 동물들도 그러면 얼룩 무늬를 가졌어야 한다. 아니다. 저런 예, 지역에 그렇지. 사는 예. 타당한 논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지금 다음 사진이긴 한데, 예.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두 번째 설은 그 사회적 활동에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친구 잘 했잖아요. 찾기로 네. 엄마 잃어버리지 않게. 네, 자기네들끼리 자기 무리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핑크색 하기 옷 위한 입고 있는 거다. 거랑 마찬가지지. 눈에 잘 띄네. 막 이런 거. 어? 새끼들 눈에도 잘 띄고 사자의 눈에도 잘 띄면 과연 새끼를 위해서 좋을까 그게?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얼룩은? 혼자 물에 떨어져 있는데 맹수가 날 쫓아온다 이럴 때는 얼른 우리 무리 쪽으로 가야지만 내가 예. 살 확률이 올라가죠. 아 그렇죠. 아, 네. 새끼 입장에서도 무리가 잘 보여야 되는구나. 네, 네. 아, 그래서 처음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유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자가 쫓아가는데 엄마 그랑
집 모이면 엄마가 사자를 쫓아주나? 아니 근데 아, 사자가 이게 좀- 와도 무리가 있으면 네.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 많으면 많으면 떨어진 놈이나 잡아먹지 아무리 사자도. 많으면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몰라도 그리고 떼거지로 뭉쳐 있으면 그리고 어쩌다 힘들다. 먹더라도 어. 내가 죽을 확률은 줄어들잖아요. 아 아, 그렇지. 그렇지, 부모가 그렇지. 커지니까 예, 이제 그런 예. 것도 본능적으로 아. 이제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와우. 생각으로 한 거였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정말 그렇게 얘네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가 무리를 지어서 항상 그렇게 하고 관찰을 했는데 얼룩말 중에는 무리 지어 사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었다. 심지어 아. 공동 육아를 하는 얼룩말들이 있대요. 예. 유치원을 운영을 해서 사람으로 치면 암컷 3마리가 공동 육아를 하고 수컷은 그냥 그 큰 영역을 넓은 영역에서 그냥 혼자 다니면서 이제 관리하는 느낌으로 돌아다닌다. 예. 이런 식으로 생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 그럼 그렇게 되면은 다른 엄마 얼룩말들이 우리 애기 봐주는 동안 그 엄마는 이제 물도 먹으러 갔다 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예. 엄마가 없어도 아기는 엄마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굳이 우리 엄마를 알아보는 표식으로서의 이게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또 한 가지 예시로는 가끔 돌연변이가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검은색 부위가 너무 많거나 예. 그다음에 줄무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막 도트무늬처럼 점박이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얘네는 같은 무늬가 아니니까 같은 무늬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정말 그걸로 인지하는 거라면. 예. 근데 그렇더라도 걔네 잘 데리고 잘 다닌다는 거예요. 음. 그럼 더더욱이나 얘네가 이 얼룩무늬를 굳이 그 표지로 사용하진 않는 게 아닌가라는 예. 이제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두 번째 이유도 이제 많이 두 번째까지는 가라앉게 아니다. 되었습니다. 그래. 선생님 네. 조금 전에 도트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왜요? 아, 도트무늬가 왜요? 점박이 아, 예, 점박이. 그 점이 까만 점이죠. 아, 하얀 점입니다. 사진이 까만 바탕에 하얀 점이에요. 아. 아이 정말. 봐요, 원래 하얗다고 했잖아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얀 아유, 점이구나. 그렇지만 요즘 되게 집중력이 좋으시네요. 네. 초반 거로 연관시키려고 지금 계속 계속 꼬아고 생각을. 있었어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거를 계속.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집중력이 높아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알겠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나 뭐 집중하는 것이나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예.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뭐였냐면 예. 세 번째 이슈가 예. 뭐였죠? 세 번째 이슈는 가설이? 온도 조절에 관한 맞아, 온도 거였는데 조절. 순서를 약간 바꿔서 파리에 대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걸 3번으로 해서 그림 순서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에게 얼마나 덜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네. 예, 결국 그거 제일 그렇듯할 수도 있어요. 덜 매력적이어야만 예. 나를 덜 괴롭힐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어. 했냐면 예. 일단 시각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게다가 이제 얼룩말이 냄새가 좀 그렇게 심하대요. 그래서 이제 얼룩말이 내뿜는 암모니아 냄새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네. 실제 파리들이 어디에 주로 몰려드는지를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그냥 까만 가죽, 하얀 가죽, 민무늬, 네. 그다음에 회색, 그다음에 얼룩말 줄무늬 가죽. 냄새는 똑같이 하고 냄새는 시각만 똑같이 다르게 하고.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서 파리가 어디로 많이 모여드는지를 마리수를 센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거를 하얀 얼룩말 가죽? 하얀 소가죽. 그러니까 색깔만. 네, 색깔만. 그냥 향은 하얀 가죽, 똑같고. 검은 가죽, 향은 회색 똑같이 가죽. 먹고.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보여주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뭐 다른 것보다도 위에는 그냥 실험 장치고요. 예. 밑에 보시면 이 경향성이 다른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제 막대가 굉장히 길죠. 검은 막대나 하얀 막대나. 그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막대 길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예. 그렇죠? 이건 뭐냐면 파리의 숫자입니다. 아래 가로축은 이제 블랙, 화이트, 그레이, 그다음에 이제 수직 줄무늬, 그다음에 가로 줄무늬 이런 네. 것을 나눠 놓은 거고요. 예. 각 가죽에 파리가 몇 마리나 앉았는지 센 거예요. 하얀 막대와 까만 막대는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까만 막대, 하얀 막대는 이걸 하나만 보여준 그러니까 하얀 가죽 하나만 보여준 것과 하얀 가죽과 다른 걸 같이 보여줬을 때 상대적인 효과를 잰 게 이제 까만 막대입니다. 그래프를 볼까요? 네.
그래서 까만색 민무늬 가죽을 보여줬을 때와 하얀색 민무늬 가죽을 보여줬을 때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파리가 앉는 수가 굉장히 많았죠. 파리들이 잘 왔다는 예. 얘기고, 그다음에 회색 가죽이나 그다음에 세로 줄무늬는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가로 줄무늬 있는데, 가로 줄무늬는 역시 낮은 수치로 나오긴 했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무늬로 되어 있는 검은과 하얀색보다는 아예 차라리 회색이거나 아니면 무늬가 있는 상황에서 파리는 조금 더 덜 매력적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좀 기피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하얀색을 제일 좋아하고 그런 그다음에 셈이죠. 이것만 놓고 보면. 네. 블랙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를 좋아하고. 그 파리 쫓는데 제일 효과적인 색상이 뭐인 거예요? 저 그래프를 보면. 색깔만 그거- 놓고 보면 뭐 회색인 거고요. 회색인데 얼룩무늬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회색 얼룩무늬. 네, 네. 바탕을 회색으로 예. 깔고 예. 얼룩무늬로 갈면 좋겠죠. 네네. 근데 얼룩무늬에 주의할 점은 이제 다음 연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예. 대비가 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비요? 네, 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예. 그 바탕 색깔과 무늬 색깔에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톤이 비슷해 버리거나 색깔이 비슷해 버리면 곤충의 시각이나 그 다음에 뭐 동물의 시각에서는 우리랑 똑같이 가시광선으로 뭔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예. 화장대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색채로 막 알록달록하기보다는 차라리 대비가 강하게 들어가야 얘네가 이거 뭔가 좀 혼란스러운데? 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아. 두 번째 연구자들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예. 무늬가 있는 건 좋다. 줄무늬든 전방무늬든 어쨌든 무늬가 있으면 파리가 싫어한다는 건 선행 연구로 알았으니까. 네. 그런데 이왕이면 큰 무늬 하나 있는 게 더 효과적일까? 작은 무늬 여러 개 있는 게 효과적일까? 그렇지. 예. 그걸 이제 실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짜리와 64개짜리로 이제 그 다음에 뭐 4개, 16개 이제 다양한 어떤 펼쳐놓고요. 예. 여기에 이제 파리가 또 얼마나 오는지 그걸 갖고 봤더니, 봤습니다. 예. 봤더니. 봤더니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효과가 좋은 것은 잔무늬 64개짜리의 자잘한 무늬들이 이렇게 훨씬 전방무늬가 적더라. 네, 펼쳐져 파리가. 있는 게 훨씬 적더라. 어. 근데 이거는 그냥 생각해도 사실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게 무늬가 너무 커 보이면 사실 그 부위 그 무늬 안에서는 민무늬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아.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도 하고. 네. 저렇게 잔무늬는 파리가 보기에는 예, 그냥 파리처럼 보여? 이미 파리들이 많이 앉아 있구나 라고 보여서 저기를 가면 먹을 거 없겠다라는 생각을 경쟁력이 네. 아니 네. 그러니까 무늬가 하나 커야 큰 놈이 있는 건데 큰 놈이 있어야 피를 딱 빨아먹는 건데 그렇지. 뭐가 이렇게 자잘자잘한 애들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미 파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파리를 쫓는 가장 효과적인 무늬는 파리 무늬다. 파리 무늬를 굉장히 많이 많이? 그죠? 예? 많이. 진짜 파리가 묻어 있는 그런. 네. 그 효과적인 그쵸? 방법일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비슷한 실험들을 이제 소에다도 입혀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방금은 그냥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네모판에 무늬를 그냥 인위적으로 오려가지고 올려놓은 거지만 이게 진짜 동물 몸에 그 무늬가 있어도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소를 모형으로 만들고요. 소 몸에 이제 얼룩무늬를 찍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무늬 없는 거, 무늬 64개, 그 다음에 이제 무늬가 이제 민무늬. 크고 적게 있는 거, 그다음에 완전 브라운색 이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 마찬가지의 이제 결과를 얻었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검은 소. 그냥 갈색 소, 단색의 진한색 소가 네. 파리에게는 가장 매력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보다 브라운을 좋아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뒤에 온도랑도 조금 얘기가 연관이 되는데요. 예. 좀 아무래도 파리들은 좀 온도를 감지하는 게 있다고 해요. 왜냐면 혈관에서도 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고 이제 그런 거 감지해서 혈관을 찾아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표면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선호를 따뜻한 걸로. 예, 맞습니다. 따뜻한 것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 야. 똑똑한 친구들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 좀 일리 있네요. 좋은 예. 질문이었어 그리고. 좋은 네. 질문이었습니까? 왜 하얀색보다는 갈색이 더 많이 몰립니까? 어차피 같은 색인데. 네. 라는 질문은 마음에 들었습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죠? 네. 고맙습니다. 예. 과학 꿈나무. 네. 좋습니다. 다음 사진도 이제 충분히 보시면 무슨 뜻인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예. 이제 같이 했던 맥락인데 바탕색과 무늬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16개의 무늬고
6개의 무늬인데 첫 번째 거는 바탕 색깔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죠. 두 번째 거는 차이가 확 나죠. 네.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차이가 나긴 하는데 4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도 실제로 선호도 차이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가운데 게 오히려 제일 적었습니까? 아니구나. 왜 왼쪽에 이렇게 가장 많이 이제 파리들이 좋아했던 거는 이 무늬 차이가 아니, 색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이거였고 앞에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예. 아, 네. 네. 그거 봐 팔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순하다니까?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무늬가 너무 작으면 멀리서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색깔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네. 얼핏 보면 이렇게 흐려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무늬가 더 효과적이네요. 그러면 파리 가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팔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있어요. 적당한 정도의 점박이가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데 파리 가설 좋습니다. 맞는 것 파리 같습니다. 가설. 일단 파리 가설 이제 우위에 두고 다음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연구자들은 이제 뭘 했냐면 이제는 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 파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각적으로는 줄무늬를 싫어하는 건 알았어요. 예. 근데 후각적으로는 암모니아나 CO2 이런 것들에 끌려 하거든요. 두 개를 복합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놓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복합적으로? 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냄새가 얘네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지 않는 뭐 검은 소화,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얼룩말. 이야. 예. 아, 이 선호 파리의 어떤 취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오늘은 알아가는 얼룩말 느낌이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파리 조금 얘기구나, 나는데 파리 얘기. 이렇게 파리의 그것도 취향에 관해서 궁금하다고? 네. 그래서 예? 이 귀여운 연구자분들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파리는 네. 뭘 좋아하나? 네, 그래서 대체? 이제 그냥 원래는 구형으로 하얀색 얼룩말 무늬 그냥 까만색 처음 만들고 밑에는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이제 2단계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이 네. 안에는 그 냄새가 나는 걸 넣어놨습니다. 네. 네. 그 얼룩말 냄새가 나는 걸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좀 옆에 떨어진 데에는 진짜 얼룩말 모형이랑 검은 말 모형에다가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놓습니다. 예. 검은 말에는 냄새 안 나고 얼룩말은 냄새 나고. 네. 파리가 좋아하는 냄새. 그래서 다양한 조합으로 계속합니다. 냄새가 나는 얼룩말, 냄새가 안 나는 얼룩말, 냄새가 나는 검은 말, 냄새가 안 나는 검은 말. 네.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거는 후각적인 효과를 시각적인 효과가 엎을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당연하죠. 후각보다도 시각에 더 영향을 받는구나. 즉 아무리 얼룩말 냄새가 맛있게 나도 파리들은 얼룩무늬가 있으면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아, 보니가 이겨요? 네, 무늬가 무늬가 이긴다고? 이겼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 강력해요? 정말? 오, 네. 재밌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파리 가설이 맞다면 얼룩말이 그래? 이렇게 길쭉한 무늬가 아니고 음. 조금 점박이 무늬가 있는 애가 더 살아남기 좋았을 거잖아요. 근데 왜 길쭉한 무늬로 진화를 했을까요? 진화하는 중입니다, 지금. 나중에는 이제 전방위가 됩니다. 네,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진화라는 게 뭐 없던 거를 억지로 이제 예쁘게 꾸며내거나 이게 더 유리하니까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 기존에 사실 조상종에게 있었던 뭔가 특징 중에서도 좀 생존에 유리한 것들이 강화돼서 남아있는 느낌이라서 예. 만약에 조상들이 점박이 무늬가 있었던 종이었다면 얼룩소 같은 것들이었다면 지금도 이제 그쪽으로 좀 무늬가 변형되어도 그 틀을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냥 이거는 지금 뭐 그 부분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얼룩말은 조상종들이 아무래도 무늬 형태가 길쭉한 형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변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달라지게 됐는데 근데 얼룩말도 부위별로 무늬가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에는 가로줄 무늬가 있고요. 예. 몸통에는 세로줄 무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깨, 사람으로 치면 어깨인데 뭐 여기 이 견갑골, 네.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 목에 일단 목 잔등이라고 하죠. 거기 무늬도 유난히 넓은 애들이 있고 좁은 애들이 있고 이게 또 다양하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연구자라면 뭘 해보고 싶겠어요? 똑같은 줄무늬라도 가는 세로줄. 줄무늬와 그렇지. 네. 세로 가로의 차이. 그게 파리를 어떻게 막느냐? 세로줄과 가로줄 중에 그럼 파리는 뭘 더 좋아할까? 좋아할까? 아니 뭘 덜 싫어할까?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보면 가로줄고 그렇죠. 이렇게 파리가 보면 이렇게 접근하면 가로, 파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세로죠. 그건 파리 입장에서는 가로 세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를 왜 갖게 됐냐면 예. 얼룩말을 가만 보니까 다리 조금 가로 무늬잖아요. 예. 쟤는 다리는 왜 가로일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로면서 이건 왜 가로냐? 네. 파리 이론으로 생각해 보면 네. 혹시 파리들이 오면 이제 다른 뭐 머리 쪽 그다음에 뭐 꼬리 쪽
쪽 뭔가 파리를 쫓는 행위들을 하는데 이 다리 쪽은 다리를 이제 들거나 털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덜 관찰이 됐나 봐요. 예. 그래서 혹시 가로줄 무늬에 뭐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런 사람들- 생각도 진짜 했다고 합니다. 대마왕이구나. 궁금 대마왕. 정말 대단하죠.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연구는 거의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게 한 이 사람이 한 게 하고, 아니에요. 나는 요걸 한번 해봐야지. 나는 요걸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군요. 다 좋은데 이 가로줄 세로줄 무늬는 어. 저보고 이거 결제 받으러 왔으면 어. 야 임마 네 돈으로 해. 그랬을 것 같아요. 궁금하면 네 돈으로 하지만 해. 아까 장치들은 원가가 되게 저렴했을 것 같지 않나요? 예. 야 그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가로줄 세로줄은 아, 해보나 진짜 마나 이거는 대단하다. 근데 또 막상 궁금함이. 해봤더니 해봤더니 가로줄을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다리가 가로줄인 건가? 예. 네. 아 정말 진짜로 다리줄이 더 덜 나오는 걸로 나왔어요. 파리들이. 덜 착지를 하는 게 관찰이 됐대요. 그 차이가 커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예. 유의미하다고 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와. 저는 그 그 파리가 파리가 잘못 날아가서 이걸 세로줄로 알면 어떡해. 그렇지.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옆으로 날아가면 세로줄일 거 아닙니까? 파리가. 그렇죠. 어? 그러면 가로줄인 몸통을 이렇게 있다가 파리들이 오면 어. 얼룩말이 물구나무 서기 딱 난 가로줄이지. 진짜 이상하다. 선생님, 그래도 여전히 남는 의문은 네. 만약에 그 파리가 줄무늬가 유용하다면 왜 다른 젖소들이냐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은 줄무늬가 없었습니까? 그쵸. 그럼 파리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게다가 모르는 겁니다. 황색이고 네, 맞아요. 좋아한다면서요 그런 브라운색을. 네, 젖소가 그런 진화를 하고 있는 소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 아까 뭐 초반에 뭐 4개 아니면 뭐 20개에 달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설이 있지만 네. 그중에 아직도 뭐가 그래도 이거다라고 말할 만한 그것까지는 답이라고 말할 만한 그것까지는 오진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이런저런 조그만한 시도들이 모여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쪽이 좀 유력한 것 같아라고 최근까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파리. 파리. 이쪽입니다. 파리. 파리로부터 좀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진화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게 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얼룩말이 사실은 지금 아종이 3가지가 살아남아 있다라고는 하는데 예. 그거 말고 다른 얼룩말도 있었는데 멸종이 됐다고 해요. 그 멸종된 얼룩말은 되게 신기한 게 몸의 반쪽 앞에 머리가 있는 반쪽은 얼룩무늬고요. 예. 네. 몸의 뒤쪽은 까만색이요? 갈색. 갈색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갈색의 민무늬 엉덩이 부분이 갈색의 민무늬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파리 때문에 죽었지 그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엉덩이에 이봐라. 집중적으로 맞아요. 물렸지. 그 이후로 이봐라. 얘네 얼룩말이 반밖에 없으니까 빨리 멸종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반론들도 만만치 않아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지역에 사는 무늬 없는 애들은 벌써 다 죽었다. 죽었게.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직 뭐 유력한 아직도 뭘 말할 수 모르겠네요, 없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차차 무슨 변수까지 넣기 시작했냐면 환경이라는 변수도 같이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환경? 네, 그래서 예. 온도나 습도랑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파리들이 발생하는 지역들의 환경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파리들이 조금 덜 선호하는 얼룩말들이라면 혹시 그 사는 지역이 겹칠까? 즉 파리들이 많은 지역에 사는 얼룩말들일수록 파리들이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예? 즉 파리들이 파리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얼룩말이 더 많이 살까?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잠깐, 그건 이런 무슨 생각을 말이야? 하게 된 잠깐. 거죠. 파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많이 사는 지역에는 얼룩말이 아닌 다른 얘들은 포유류들은 없고. 많이 죽었을 테니까. 네, 비율적으로 더 많을까? 아, 이런 얼룩말이 생각도 더 하게 잘 된 살아. 거죠. 다양한 종들 네. 중에 얼룩말 비중이 높은 지역이 됐겠지. 그거 말 되네. 그래서 그거 말 되네. 그런 것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 게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예. 네, 이게 지금 얼룩말이랑 비슷한 녀석들의 분포도인데 가운데 이 그래프가 조금 신기한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 이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이제 파리들이 활동이 강한 지역일수록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은 파리들 활동이 좀 적은 아니면 파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 무는 야, 파리들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관련이 있네요. 빨간색 지역일수록 무늬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이 흑백의 동그라미들은 검은색일수록 얼룩말 무늬가 강하게 발달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일수록 무늬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 놀랍게도 매칭이 되는 그러네요. 이야. 경향이 오. 나타나죠. 네. 야, 파리구나, 진짜. 그래서 파리. 역시 파리파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연구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얼룩말은 몸은 세로줄이고 가로줄이네요, 이건. 네. 야, 그리고 진짜 얘가 아까 신기하네. 말씀드린 그 멸종한 친구인데요. 사진이 예. 좀 작기는 한데 앞부분은 이렇게 얼룩이 있고 뒷부분은 이렇게 그냥 갈색이죠. 예. 그렇죠. 아우, 쟤는 저렇게 하면 완전 죽지. 뒤에 선생님, 저 갈색인데. 얼룩말과 네. 그냥 말은 짝짓기 안 합니까? 네. 왜냐면 종이 달라요? 분류적으로 종도 다르고요. 얼룩말은 사실 말보다는 나귀와 더 가깝다고 합니다. 아, 서로 매력을 못 느껴요. 네. 아, 안타깝다. 이야, 진짜 신기하네. 이건 뭡니까? 얼룩말. 그래서 이거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몸에 막 얼룩말 줄무늬 그리면 파리가 진짜 덜오냐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진짜로 해본 겁니다. 사람한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소에게 해봤어요. 진짜. 그래서 네. 진짜로 그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룩말 무늬를 그렸군요. 예, 그래서 검은 소에다가요. 연구를 늦게 시작하면 저렇게 돈 많이 드는 연구를 해야 돼. 예? 그래서 남들이 다 약간 하니까. 그 검은 소이긴 한데 검은 소에 검은 무늬로 줄무늬를 그려봤고요. 예. 검은 소에 흰 줄무늬를 그려봤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진짜로 파리가 얘를 정말 싫어할까를 봤는데 정말 싫어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지금 왼쪽에 하얀색 그래프가 원래 이 검은 소입니다. 그다음에 하얀색 그 표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옆부분이 잘려 있구나.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왼쪽에 있는 하얀 그래프가 진짜 검은 소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게 얼룩 무늬, 하얀색 줄무늬를 그린 소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검은 줄무늬를 그린 소예요. 예. 정말로 효과가 진짜 확연하네. 나타나죠.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 얼룩 무늬가 이렇게 강력하게 파리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얼룩말의 지능보다는 파리가 더 감탄스럽습니다. 이게 저 모든 전지적 파리 시점이잖아. 지금 모든 게 전지적 야. 파리 시점. 파리들은 뭘 좋아하냐? 파리는 얘를 왜 싫어하냐? 눈으로 보고 다니는군요, 파리가. 눈이 중요하겠죠. 눈이. 와. 파리 그 겹눈을 가지고 하여튼 그게 아직도 명확하진 않아. 왜 줄무늬를 싫어했을까? 그건 명확하진 않은데 줄무늬면 얘가 하나가 아니고 하얀색만 이렇게 보이거나 까만색으로만 보였을까요? 뭐가 이게 있으면 줄무늬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간중간 띄엄띄엄 이렇게 공간이 비어있는 물질. 그냥 줄무늬가 어. 맛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파리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배고픈 사자 한 마리를 두고 네. 예. 똑같은 지점에 얼룩말과 얼룩말과 그냥 얼룩이 말. 아닌 말, 사자가 잘 먹는 그걸 두고 누구한테 먼저 가느냐? 이렇게 달리라고 하면 어. 사자는 어느 쪽을 쫓아갈까? 그냥 얼룩말은 안 잡을 것 같은데. 맛이 없어 그냥 보이는군요. 느낌상 상상해 보세요. 네. 맛없어 보이지 않나요, 얼룩말은? 이거는 너무 개인 취향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그렇잖아. 이건 인류 보편의 느낌입니다. 네, 네. 뭐가 좀 이상하게 보이긴 딱 해요. 베어 물었는데 어. 하얗고 까매. 이상하잖아. 그 쿠앤크 예, 아이스크림이나 쿠앤크. 케이크 같은 거 보면 왜 까만색 아. 케이크인데 까맣고 위에 하얗죠. 하얀색이 있으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여기서 이제 막간으로 말씀드리면 예. 사람은 얼룩말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맛이 사람은요? 없대요. 네. 진짜로 맛이 사람 없어요? 진짜로 입맛에는? 맛이 없대요. 네. 얼룩말 냄새도 고- 너무 심하고 그냥 말고기가 고기도 맛이 낫다? 없어서 네. 그래서 가축화도 되지 않았고 예. 그냥 고기로서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도 거기에 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에게도 맛은 없겠지. 하지만 사자는 얼룩말을 되게 좋아한대요. 사자는 얼룩말을 선호해요? 네, 사자 얼룩말 고기 정말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아니네. 그러니까. 아니네. 그거는 진짜 이건 파리야. 처음부터 끝까지 파리의 취향이지. 아. 처음부터 끝까지 파리의 취향이 파리설처럼 파리 가설처럼 파리들은 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야. 그렇죠. 내가 사자 실험 잘못할 뻔했네. 옛날에 얼룩말도 잡아먹어보고 그냥 말도 잡아먹어본 사자는 예. 무늬와 관계없이 맛을 아니까 예. 맛을 찾아서 쫓겠네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무늬로 생각하. 말을 잡아먹어본 적이 없는 사자를 구해다가 예. 쫓아보라고 해야 되겠구나. 어. 그래서 그 실험을 못했구나.
그런 사자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네. 아는 맛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렇죠? 네. 얼룩말을 먹어봤다면 맛있는 걸 아니까 얼룩말을 얼룩말을 사냥하겠죠? 좋아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건 이제 온도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온도에 관한 실험이 그거 해야 이겁니다. 되죠. 예. 이거는 뭐 기본 컨셉은 간단해요. 금속으로 만든 드럼통 같이 생긴 데다가 안쪽에 온도를 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표면 온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부 온도, 몸의 내부 온도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네. 표면 온도만으로는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예. 내부 온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봤는데 일단 온도 차이는 하루 중에 이제 뭐 차이가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뭐 나기는 했는데 그게 진짜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의 추측을 해본다라고 이제 그래픽을 그렸는데 위에 있는 A와 B는 지금 이게 까만 털, 예. 민무늬 까만 털, 민무늬 하얀 털입니다. 예. 그리고 파리가 여기 앉아서 피를 빤다고 가정을 해보자. 예. 아래 이거는 피부 안쪽이에요. 이 뱃셀은 혈관입니다. 혈관의 단면이죠. 예. 혈관이 있는 부위는 이 온도 그래프인데요. 온도가 혈관 부위에서만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파리들은 뭐 검은색이든 하얀색이든 간에 헷갈리지 않고 이 온도를 향해 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아래쪽을 보면요. 무늬가 있어요. 얼룩말 무늬죠. 하얀 털이 있고 까만 털이 양쪽에 있거나 까만 털이 있고 양쪽에 하얀 털이 있거나 상관없이 파리들은 혼란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이 밑에 혈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예. 까만 쪽은 온도가 높을 테니 그쪽에 혈관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죠. 근데 막상 착지를 하려고 봤는데 이 경계가 되면 이 경계에 대해서 파리의 시각으로는 되게 혼란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착지 지점을 본인이 이제 앉고 싶었던 데와는 다르게 착지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물었는데 혈관이 없는 부위라서 허탕을 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짜증났어. 네. 파리가 짜증난 파리가 다시는 이런 데로 오지 말자. 그래서 힘은 힘대로 빼고 피는 못 빨았고 오늘 허탕을 쳤고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이왕이면 경험적으로도 얼룩무늬 있는 무늬에는 굳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그래서 학습이 싫어한다.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가설이 합쳐져야 더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온도 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파리는 온도를 보고 아 여기가 혈관이 있는 자리구나 딱 맥을 짚어야 되는데 네, 아 얼룩무늬가 그 맥을 짚는 걸 헷갈리게 만든다. 맞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얼룩무늬를 싫어한다. 근데 아까 말이 되네. 까만 소에 하얀 줄 그어도 그런 효과가 생겨요? 온도 효과가? 온도 효과는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파리 쫓았잖아요. 그쵸.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아 근데 옛날 경험적으로 얼룩말 피 빨다가 고생했던 파리들은 얼룩말인 줄 알고 그런 거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온도에 관한 실험들 그냥 재밌어서 하나 더 넣었는데 이거는 임팔라라는 동물이 있어요. 얘네는 네, 그냥 임팔라. 갈색 민무늬 털이거든요. 예. 그래서 임팔라 가죽이랑 얼룩말 가죽을 양 사이드에 이렇게 상자 가에다 놓고 파리들이 착지를 할 때 일단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다음에 가서 착지를 할 때 착지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셌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확실히 임팔라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착지를 시도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쪽으로 많이 갔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얼룩말 중에서도 그레이비 얼룩말은 무늬가 되게 촘촘한 얼룩말이고 얘는 이제 뭐 얼룩 무늬가 조금 더 그거보다 넓은 듬성듬성한. 애들인데 네. 그러니까 잘 보면은 그래도 듬성듬성한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경향이 좀 있다. 그러니까 촘촘한 애 쪽으로는 잘 안 잘안 가려고 간다. 하더라. 네. 그런 결과들이. 근데 저는 옛날부터 궁금한 게 진화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얼룩말을 했는데 이게 되게 아우 내 허탕치는 이상한 무늬야. 이런 애들은 앉지 말아야지. 한번 누가 기억을 했다고 해봐요. 그게 세대를 이어서 어떻게 그게 학습이 되죠? 그건 사람이라면 얘야 앞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은 절대 가지 말거라. 그래서 학습이 되니까 알려주지만 그렇지. 파리가 학습이 안 되는데 내가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 개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대를 이어서 그게 어떻게 계속되느냐.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네. 그 취향은 유전이 되더군. 취향도 유전이 되나요? 네. 계속 나는 얼룩말이 싫었어. 이런 무늬가 싫었어. 그 취향은 나도 모르게 그런 기억까지 유전이 될까요? 기억 유전되는 게 아니라 선호가 유전되는 것 같습니다. 선호가요? 예. 전 옛날부터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여성상을 아들들이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이 된다. 그러니까 여성상도 많고 남성상도 많으니까요. 그 중에 내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빠하고 아들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서로 엄마를 좋아해? 그렇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 예.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상한 질문에서. 뭐 예.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사진은 이겁니다. 이걸로 예.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가 왜 온도 가설이 맞기가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화설도 있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얼룩말의 검은색 부위에는 이제 가열이 되면서 열이 이렇게 발산되니까 위로 올라가고 하얀색은 이제 뭐 이제 여기 옆으로 열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열이 옆으로 빠져나가니까 예. 이제 공기가 예. 아래로 내려온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생겨난다. 이렇게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가설이었는데 반박 이론들은 뭐냐면 야 이렇게 표면에 살짝 생겨나는 대류는 얘가 좀만 움직여도 바로 깨진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옆면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는 이론도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면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대류가 형성되는 게 이론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너네가 말하는 그 순환 가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반박 이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실험적으로도 실제로 즉 드럼통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씌우고 내부에 온도계 설치해서 예. 이제 정말 이제 실험적으로도 그런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도 해봤더니 또 딱히 얼룩말이 그렇게까지 얼룩무늬가 효과적이지는 않더라. 온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실험은 돈이 많이 들진 않았겠군요. 저건 내가 보기에는 정부 연구비 따먹으려고 일부러 가설 세우고 실험하는 것 같아요. 저건 아니다. 저러지 말아라 정말. 예,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좀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뭐 선생님 혹시 네. 그냥 저 얼룩무늬가 네. 얼룩말들 사이에서는 섹시해 보여서 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얼- 공작처럼 이렇게 뭐 그런 각자가 섹시해 보이는 그게 있잖아요. 구애 활동으로 네, 구애를 말씀하시는 위해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질문한 겁니다. 얼룩말하고 그냥 얼룩무늬 없는 말들도 교배하냐? 그러면 얼룩말한테 너 누가 더 좋아? 그러면 난 얼룩말이 좋아. 그게 더 많을 수 있을 뭐 텐데. 화려한 무늬니까. 근데 그건 그냥 무조건 얼룩말한테 가는 거니까 그건 무늬 때문인지 아닌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네요. 근데 저는 가끔씩 얼룩말 무늬를 보면 섹시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룩말 무늬가요? 참 취향이 약간 파리에 반대되는 취향이십니다. 파리에 반대되는. 예전에 그 킴스 클럽 전에 뉴코아 예. 백화점 있을 때 예? 그때 그 백화점 광고 모델이 얼룩말이었어. 얼룩말 맞아. 무늬의 맞아요. 천을 어. 그 몸에 달라붙는 그 천을 입고 모델을 한 적이 그 있었는데 모델이 섹시한 거지. 얼룩말 무늬가 섹시한 게 아니고. 그건 개인 취향입니다. 저는 무늬가 섹시하던데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동물의 무늬들을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계시기도 합니다. 얼룩말뿐만 아니라 뭐 표범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무늬 있는 동물들이 되게 많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부위마다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 다른 색깔을 굳이 화려하게 막 부분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거나 예.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네. 아직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은 제일 큰 수확은 얼룩말은 모르겠고 파리들의 취향은 확실히 알겠다. 좀 알겠다. 파리들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근데 사실 네 가지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가 복합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꼭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얼룩말이 꼭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가 명확한 답으로 정리를 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마 올해에도 또 얼룩말에 대한 연구들이 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뭔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가 안 되는 건 끝까지 답을 못 찾아서 그런 거다. 자, 이제 여러분 얼룩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많이 하셨으니까 예. 네, 다음 주부터는 수익률이 좀 오를 겁니다. 네. 얼룩말 실험하는 거 보셨죠? 파리의 취향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가끔 다니다 보면 파리가 자꾸 이게 눈 근처로 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눈에 뭐가 묻어서 냄새로 오는 줄 알았어요. 눈을 보고 오는 그때 거네. 뭔가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을까 그러면? 아이 컨택. 내 눈에 반한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재밌네요. 과학 이야기. 네. 투자에도 진짜 도움될 것 같은 얼룩말과 파리 이야기. 네. 잘 들었습니다.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